주중 리그 일정이 있는 39회차 승부식 구매입니다. 충분히 적중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들의 분석으로 준비를 했으며 주중 PL 경기는 이변이 확실히 많다 보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외 야구 및 더 많은 종목의 승부식 구매 및 더 많은 실질적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정보방 참여하시면 더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첫 번째 경기는 라치오와 토리노의 만남입니다. 라치오는 정말 갈 길이 바쁩니다. 더 이상 뒤처지면 7위 방어도 로마의 상승세에 밀려 결국 뒤처질 수 있다 보니 홈에서 경기만큼은 더더욱 잡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라치오의 흐름은 이번 홈 경기도 상대가 토리노라는 점에서 불안감을 더합니다. 토리노는 채 아담스가 세리에게 완벽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 4경기 3승 1무 상승세와 함께 12경기 표본에서도 단 1패만을 기록하면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리그 일정이 꽤 남은 상황의 토리노의 상위 반등은 승점차를 생각했을 때 불가능 수준은 아니다 보니 이번 경기에 라치오의 샌드백으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분명 라치오의 정배당이 나왔지만 절대로 정배당을 구매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지난 두 팀의 맞대결은 시즌 극초반에 이뤄졌다 보니 지금과 스쿼드가 일부 다른 것도 있으나 당시 퇴장까지 나오면서 난전 속에 3대2로 아찔한 라치오의 원정 승리가 되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토리노가 채 아담스의 톱 체제에서 확실히 균형 있는 빌드업으로 골을 생산하고 있고 자카니와 이삭센이 흔드는 라치오도 공격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으나 토리노가 무득점으로 끝낼 경기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최근 원정 2승 5무 1패로 패배는 한 번뿐인 토리노이고 맞대결 4경기도 직전 경기가 유일한 패배로 1승 2무 1패입니다. 데이터를 떠나 경기력 자체에서 토리노의 경쟁력이 분명히 있기에 무승부를 직접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력으로는 1핸디패로 토리노의 역배당 승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베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라리가 셀타비고와 라스팔마스의 만남입니다. 역시 아스파스의 힘은 무서웠습니다. 부상으로 아스파스가 빠져있던 1월 셀타비고는 힘든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지만 아스파스는 복귀하자마자 교체로 2경기를 모두 득점하기도 했으며 이제 A매치 휴식기를 통해 완전한 풀타임 활약을 목표로 합니다. 셀타비고가 홈에서 공세가 너무 매섭고 이번 시즌 대부분의 승점을 홈에서 가져왔을 만큼 위력이 있다 보니 7위 혹은 그 이상을 노리면서 이번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라스팔마스는 반대편에서 강등을 피하고자 발악 중이다 보니 동기부여는 확실합니다. 알라베스와 레가네스가 모두 29라운드에 패배를 하면서 정체해버렸고 라스팔마스에게는 임시로나마 강등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순위 역전 기회가 왔습니다. 만나면 치열했던 양팀의 맞대결 양상은 라스팔마스에게도 희망을 주기도 하는데 홈이 아니라 원정이라는 점은 이번 시즌 성적표가 역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기로 만들었습니다. 이 경기는 이미 셀타비고의 홈 경기라는 점에서부터 이번 회차 구매 라인의 주력 배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에서 큰 이익을 볼 수는 없지만 셀타비고의 승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셀타비고는 이번 시즌 승점 39점 중 무려 29점을 홈에서 얻어낼 만큼 홈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팀입니다. 그런데 아스파스가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셀타비고가 1월 힘든 시간을 보낸 것도 잠시 돌아오자마자 출전 시간을 30분 이내로 가져가면서 2경기 연속 득점을 올렸고 이제 휴식기까지 잘 정비해 홈에서 출격을 노리는 아스파스입니다. 이글레시아스가 톱에서 제 역할을 못해주고 있는 것이 신경 쓰이기도 하지만 득점력에서 앞서 나갈 수준은 충분히 된다고 보여집니다. 단 지난 양팀 맞대결 13경기 중 12경기가 양팀 득점이었기에 2대1 가능성을 염두해야 하는 만큼 혹시 핸디슨까지 노리셨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일반승이 주력이 되면서 조금 욕심낸다면 오버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아스널과 풀럼의 만남입니다. 아스널은 우승과는 거리가 이제는 조금 멀어 보이는 상황에 남아있는 챔스라도 성과를 얻기 위해 더 이상 부상은 안 됩니다. 부상 관리가 최우선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번 상대인 풀럼이라면 그래도 승리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풀럼에게 무려 홈에서 리그 31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성적을 깨버리고자 풀럼이 이번 원정길에 각오를 다집니다. 아스널이 마르티넬리까지 출전이 불투명해진 상황에 풀럼의 조직력은 이전의 원정에서 뉴캐슬이나 첼시도 깨버린 만큼 아스널도 방심할 수는 없을 상황입니다. 정말로 풀럼이 원정에서 활약과 함께 상위권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된 만큼 이번 런던 더비 아스널 원정은 그 꿈의 핵심 경기가 될 것입니다. 이 경기는 부상병동인 아스널의 공격이 얼마나 활로를 찾을 수 있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최근 홈에서 첼시를 이기는 경기 양상부터 PSV를 상대한 챔스 그리고 웨스트햄전 충격 패배까지 경기가 정말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스널은 풀럼에게 리그에서 무려 홈 31경기 24승 7무로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며 이는 잉글랜드 모든 리그를 통틀어 단일 상대에게 최장 무패 기록일 정도로 압도적 상성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재미있는 기록이 있다면 아스널은 프리미어리그에서 4월 1일 경기를 펼친 적이 딱 7번 있는데 이 7경기를 모두 이겨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도 개인적으로는 은하내리가 나와서 흔들어주고 파티와 라이스의 빌드업에 너무 중요할 것이라 보여진다만 풀럼의 조직력도 친정팀을 상대하는 로우를 필두로 절대 약하지 않다 보니 대승은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풀럼이 최근 리그 원정에서 보여준 행보는 아스널도 뚫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리버풀도 못 당해낸 압박은 오버가 차선책이 될 것이라 생각하게 만듭니다. 승패 라인보다는 2.5 오버로 구매하게 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울버햄프턴과 웨스트햄의 만남입니다. 울버는 결국 원치 않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쿠냐의 징계가 초기 2경기에서 무려 최대 5경기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징계가 4월 13일까지로 확정나버리면서 앞으로 리그 경기도 더 많이 놓치게 되었습니다. 최근 쿠냐가 결장한 2경기에서 1승 1무로 패배를 면하기도 했고 라르센의 멀티골이 톱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으나 결국 쿠냐가 없는 싸움에서 울버의 득점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그 기여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니 웨스트햄을 상대로 홈에서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웨스트햄이 전술을 바꾸면서 수비가 개선되었고 최근 5경기에서 딱 3실점으로 승리한 경기는 모두 클린시트로 승리를 했습니다. 보웬이 아직 건재한 상태의 중심을 잡아주고 문제였던 수비가 개선된다면 앞으로 남은 일정의 행보는 전반기보다 긍정적일 수 있는 웨스트햄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는 본래 쿠냐만 나올 수 있다면 울버햄턴의 승을 예상했을 경기입니다. 확실히 쿠냐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득점력에서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4월 13일까지 나오지 못한다면 그동안 울버햄턴은 버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웨스트햄의 수비가 최근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울버햄턴 또한 아인트 누리와 벨레가르데가 뚫고 들어가는 왼쪽 공격이 상당히 매서운 것은 맞으나 쿠두스와 파케타가 건재한 웨스트햄의 톱은 속도에서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햄은 수비가 좋아진 것이 결국 기존의 4명의 수비를 세우면서 윙백을 쓰는 전술에서 3명의 센터백과 함께 변형 백스리 전술을 채택한 것에 있는데 완비사카가 활동량에서 커버를 해주다 보니 성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 경기도 웨스트햄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라 보여지는 만큼 1핸디패를 주력으로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노팅엄과 맨유의 만남입니다. 노팅엄은 홈에서 맨시티도 잡아내는 조직력으로 이번에는 맨유를 노립니다. 워낙 이번 시즌 탄탄한 수비와 함께 역습을 하는 전술을 확고히 잘 살려 성과를 내온 노팅엄이고 이번 경기 우드가 못 나올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다지만 오도이와 엘랑가는 여전히 속도로 맨유를 위협할 것입니다. 결국 맨유도 최근 대표팀 경기에서도 득점하면서 기세가 오른 호일룬이 있고 브루노가 멱살을 잡고 맨유를 패배해서 끌어올려주고 있는 와중 7경기 무패 행진을 하고 있다지만 이번 경기도 맨유의 부상병동 스쿼드의 허술한 수비가 뚫려버린다면 노팅엄 원정에서 왜 역배당을 받았는지는 결과로 드러날 가능성도 꽤나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노팅엄의 측면 역습에 대해서 맨유가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가 너무 중요한 싸움입니다. 여전히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헌신으로 맨유가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호일룬이 대표팀 경기에서도 활약을 보이며 최근 페이스가 올라왔다는 희망이 맨유에게 있기도 하지만 결국 부상자 명단을 본다면 약해져 있는 수비가 이번 경기도 호기롭게 공세를 올렸다 역습으로 당하는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만큼 노팅엄의 양측 윙어를 보고 있는 엘랑가와 허드슨 오도이의 속도는 정말 위력적이라고 봐야 하고 여타 강팀들의 풀백들도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 당하는 그림이 매번 나왔습니다. 이번 경기도 맨유는 이에 달로와 마즈라위는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결국 점유 싸움은 비슷하게 흘러갈지라도 득점에서 노팅엄이 앞서 나가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노팅엄의 승으로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총 5경기를 분석했으나 날짜가 각각 다른 만큼 앞선 2경기와 이후 PL 3경기는 따로 조합하시는 것도 즐기시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스널의 경기 양상의 이변이 부상으로 인해 상당히 크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해당 경기를 제외한 4경기는 모두 적중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부상 이슈 및 출장 데이터는 끝까지 체크하셔야 하고 이에 따라 최종 결과 예측은 바뀔 수 있습니다. 똑같은 구매가 아니라도 현명한 변형으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